김홍걸 씨한테 돈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김홍걸 씨 어디 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살아요.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그거 40억이 넘더라고요. 그다음에 김홍걸 씨가 개포동에도 제가 봤을 때 한 30억 넘어간 아파트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홍걸 씨가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12억 3,500만 원에 그 매각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때 재산이 처음에 신고할 때는 58억인가 신고했다가 당선된 다음에는 67억 7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저 집을 팔았다? 당에서 뭐 개인 재산에 대해서 좀 관여를 못했던 것 같고 이렇게 어떤 상업시설로 매각할지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DJ 동교동 사저는 공적 관리를 받아야 할 역사 현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족들의 상속세 고충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야, 역사 현장을 저렇게 상업용으로 매각을 해서 뭔가 좀 상업역 영업 활동을 하고 일부 공간은 뭐 보존을 한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라! 이 사전은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터전이요 상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김홍걸 전 의원께서는 잠시의 잘못된 판단을 자각하고 이 37년간의 민주화 터전 역사의 상징을 매도하는 것을 즉각 백지화해 주기 바랍니다. 자, 사저 매각 백지화하라 이렇게 폭염 속에서 오늘 외쳤습니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DJ 사저 앞에서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100억에 매각이 된 민주화 성지 DJ 사저. 동교동 다택이에요. 지난달 21일 사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대요.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이제 매각을 한 겁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매수자는 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알려지고 있고요. 1961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이 사저인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 정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매각됐다는 거에 아쉬워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우리 정치계 이제 동교동계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산실처럼 여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 매각이 됐다. 이게 알려진 겁니다. 정기남 교수님, 오늘 이제 새로운 미래 관계자들이 그 앞에 가서 이제 집회를 열고 항의하고 외치고 그런 건데 김홍걸 전 의원과 민주당은 같이 비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새로운 미래 전병헌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뭐 현장 최고위원회 뭐 이런 비슷한 것을 하면서 이것을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는데요. 정말 어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지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어떤 큰 책임의 큰 부분은 김홍걸 전 의원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소유주였고 또한 그 본인의 어떤 부모님이신 이호 여사가 어떤 서거하실 때 유지를 남겼잖아요. 사전은 김대중 이효 기념관으로 남겨달라는 것을 유지를 남겼는데 자신의 어떤 재산 관리 때문에 유지를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동교동계 출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교동의 사전은 개인 사저가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충분히 불릴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역사적 어떤 계승을 통해서 잘 갖고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벌써 이를테면 사인 간의 거래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것이 지금 공론화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저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 최소한 김홍걸 전 의원이 역할을 했더라면 이것을 사전에 좀 공론화시키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DJ 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유지를 남기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른 제3의 해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격으로 이제 와서 사저 앞에서 이걸
이슈화하고 또 이것을 또 민주당의 책임을 또 거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를테면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화동 저택이라든지 또 최규하 대통령의 서교동 저택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의 신당동 저택이라든지 다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이 동교동 사저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과 함께한 그런 어떤 과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뭐 없던 일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대안 모색을 통해서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정치권의 지금 지혜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정치 변호사. 네네. 지금 새로운 미래 측 아까 영상에서도 주장이 나왔지만 뭐 매각을 백지화한다고 주장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 간의 거래로 다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뭐 그 제가 보니까 박모 씨가 샀던데 그 사람이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뭐 제가 봤을 때 이미 등기까지 끝나가지고요. 그 매도를 사신 분도 다 무슨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니까 그걸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취등록세가 한두 푼이겠습니까? 저게 100억짜리인데.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 비용 같은 것까지 치면 그런 것까지 다 김홍걸 전 의원이 물어주고 되돌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등기부를 띄워봤어요.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그 집의 소유자가 애당초는 김홍일 전 의원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김홍일 의원이 이희호 여사한테 매매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이희호 여사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집이 김홍걸 의원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상속이 됐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희호 여사 그 돌아가실 때 그때 이미 그 김홍일 그 전 의원은 사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홍업 씨하고 김홍걸 의원이 있었는데 두 의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희호 여사가 낳은 자식은 김홍걸 전 의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그 박모 씨한테 상속이 됐는데 매매가 됐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김홍걸 씨한테 돈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김홍걸 씨 어디 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살아요.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그거 40억이 넘더라고요. 그다음에 김홍걸 씨가 개포동에도 제가 봤을 때 한 30억 넘어간 아파트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홍걸 씨가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12억 3,500만 원에 그 매각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때 재산이 처음에 신고할 때는 58억인가 신고했다가 당선된 다음에는 67억 7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저 집을 팔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번에 매각 이유를 언론에 설명하기는 상속세 때문에 매각했다고 설명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이제 DJ 아들이라고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반포동 아파트를 팔지 동교동 사저를 팔겠습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도저히 되지가 않고 더군다나 친어머니인 이희호 여사가 유서를 남겼는데 좀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저는 동교동 사저는 DJ와 이희호 기념관으로 한다. 그다음에 아주 뭐 불가피한 일이 있어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가 매입하더라도 저 사저는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어쨌든 매각을 갖다 하면 보상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3분의 1은 DJ 기념사업회에 귀속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2는 그 고 김홍일 전 의원 그 가족들, 그다음에 김홍업 전 의원, 그다음에 김홍걸 전 의원 이렇게 삼형제한테 균등 배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상속하고는 달리 사인증여거든요. 사인증여 충분히 인정될 것 같기 때문에 김홍업 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법적으로 그 돈에 대해서 100억이라고 한 돈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거 아닌가. 매각에서 나온 그 돈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일을 김홍걸 씨가 왜 했는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신데 일단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김홍걸 전 의원과 함께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잖아요. 아까 영상 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할까요? 관련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전 의원께서 상속세 관련된 어떤 부담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또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저가 매각이 됐는데 저희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안은 아닌데 지도부에서 이것을 뭐 현안으로 놓고 토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닌데 토론을 하지 않았다. 관심은 좀 있었으나 딱히 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뜻입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미래와 이제 민주당 각각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 새로운 미래 전병훈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민주당이 사저 매각 관련 어떠한 반응도 없다. 침묵하면서 DJ 지우기 나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러자 민주당에서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아니,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세 부담에 불가피하게 매각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다. 당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관심은 갖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매각이 됐거든요. 이거 그냥 개인의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민주당의 주류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주류라고 좀 강조하겠어요. 주류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국회 본청 당대표 최고위원 회의실에도 김대중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 있고요. 우리 당사에도 김대중 대통령 흉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당의 근간이신 분인데 아무래도 요 동교동 사저 관련해서는 조금 유상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일산 사저도 있습니다. 거기는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으로 잘 이렇게 지금 보존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동교동 사저가 어떻게 유산을 상속받다 보니까 상속은 개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홍걸 의원이 받았기 때문에 당에서 뭐 개인 재산에 대해서 좀 관여를 못했던 것 같고 이렇게 어떤 상업시설로 매각할지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DJ 동교동 사저는 공적 관리를 받아야 할 역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족들의 상속세 고충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야, 역사의 현장을 저렇게 상업용으로 매각을 해서 뭔가 좀 상업력 영업 활동을 하고 일부 공간은 뭐 보존을 한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서울시, 김대중 재단 또 가족들 같이 협의해서 뭔가 DJ 동교동 사저를 어떤 공적 공간으로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죠. 일단 안타까움을 표시해 준 건데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셨던 저 동교동 사저를 지켜야 될 최우선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책임은 저는 가족들에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저 동교동 사저가 어떤 카페화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아직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어쨌든 카페를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쪽에다 매각이 됐으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전망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김대중 정부 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고개를 대국민 앞에 사과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김홍업, 김홍걸, 그때 홍삼 트리오라 그래서 그때 아들의 어떤 부정부패 비리 혐의 때문에 그때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사태도 보면 결국은 그거 상속된 재산을 두고 김홍걸 의원이 단독 상속하니까 그때 보면 김홍업 그 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못하도록 막았었거든요. 당시에 약간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그걸 취소를 했거든요. 취하를 해줬거든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게 매각이 된 걸 보면 결국은 김홍걸 아들과 그리고 김홍업 의원 사이에도 어느 정도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그 비서실장으로 얘기했던 그 권노갑 전 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암묵적으로 다 동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속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결국은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상속세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내고 나면 한 92억 원 정도는 아들들이 결국 나눠 가진 셈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비용을 민주당에서 책임져라 또는 이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성금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홍걸 전 의원하고 김홍업 우리 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먼저 밝혀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나 아니면 민주당원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돼야지 지금 저 두 분은 속 빠지고 나머지 부분들만 지금 민주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두 분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맞다.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요. 근데 예.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에 돌아가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29일에 김홍걸 씨가 상속 등기해가지고 소유권 가져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김홍업 씨가 2020년 1월 6일에 가처분을 해요. 가처분이 받아들여집니다. 가처분은 뭐에 대한 가처분입니까?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 매매 금지 하면은 가처분, 안 처분 되게.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홍일 씨가 가처분 이의 신청 재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 가처분 이의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홍업 씨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그 화해를 갖다가 하는데 그래서 2021년 6월에 화해를 갖다가 하거든요. 화해 내용이 뭐냐면은 이희호 여사의 유언대로 사절을 기념관으로 한다. 이렇게 화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김홍업 씨가 가처분을 스스로 취하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저 사절을 저렇게 그냥 매각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형님도 속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홍걸 씨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매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남 교수님께 짧게. 이게 이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전신 정당들과 관련돼 있는 사저거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상속자인 김홍걸 의원이나 또 예. 가족관계에 있던 소위 법적 분쟁까지 벌였던 김홍업 전 의원이나 김홍업 씨나 예. 이런 분들이 또 책임이 중요하다. 그분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그 후에 이것을 민주당 차원에서 또는 새로운 미래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를테면 이것 앞서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진짜 뭐 다시 한번 이 백지화시키고 매각 절차를 백지화시키고 그것을 뭔가 좀 새로운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시키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새로운 미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자식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야 될 텐데 이것을 두 자식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돈 때문에 이랬습니다. 상속 때문에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이것을 계속 갑론을 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차분히 지금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갈 것인지 공론화하는 절차의 어떤 시작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사 쪽. 그러니까 공공적인 의미가 짙은 집인데 그 소유는 또 개인 간의 관계가 되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각이 됐다. 이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